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기업가 모델 12강 크래프톤 웨이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 신화를 만든 10년의 도전 세 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웨이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배틀그라운드를 만들 이제 탄생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은 이제 길드를 결성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을 위한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 그래서 그 중요한 인물들 다시 한번 보면 장병규 의장, 김강석 CEO, 박용현 제작, 황철홍 아트팀장, 김정한 프로그램 팀장, 박형규 기획팀장, 데빌리언 제작한 진호게임스 출신의 김창한과 박원희가 있는데 요 김창한 이분이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분입니다. 2015년에 길드를 결성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위한 연합군을 만드는데요. PC 게임을 위한 MMORPG에 집중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게임에도 집중해야겠다 갖고 모바일 게임 본부를 만들고 여러 작은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유연 근무제 운영을 논의하고요. 새로운 사명으로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블루홀로 갑니다. 블루홀로. 저는 블루홀 스튜디오였는데 블루홀로 가면서 이제 테라의 작은 성공과 큰 실패를 맛보고요. 게임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고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 이제 그런 그 같은 이제 하나의 회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블루홀 앞에 붙입니다. 블루홀 피닉스, 블루홀 스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 이름과 블루홀을 합쳐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 원정대는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사 주고받기 캠페인부터 다시 해서 기본을 다시 다지려고 하고요. 연합군의 각계 전투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한 지붕 안에 있으면서 각계 전투가 계속되고요. 블루홀 라이브 토크를 해서 직원들하고 이제 경영진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뭔가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렇지만 또 연합군을 향한 눈초리가 또 매섭게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의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블루홀 피닉스가 또 그런 가운데 좀 이제 게임이 하나 좀 잘 돼서 좀 숨구멍을 키우고 이런 일이 생기고요. 조직 개편과 마일스톤 중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김창완이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가 될 첫 번째 게임에 그에 대한 이제 제안서를 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또 약간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김강석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 이제 김강석 CEO가 정말 많은 팀과 PD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팀장 이제 그 팀장은 대답했다. 제가 저와 제 구성원들이 어느 팀보다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발력을 말로 증명하기 어렵게 최대한 소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리만 마련되면 검증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발에 착수해서 3개월 후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통해 실력을 검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투자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많이 준비해 가능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러올 경영진들의 허들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고 이러한 진행 과정 또한 의미가 있는 경험입니다. 난간이 예상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강석은 단호했다. CEO죠. 정말 많은 팀과 PD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업계의 비극입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게임을 만드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상상한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게임을 만드는 개발 방법론과 개발 과정에서의 검증 방법론입니다. 여기에는 팀의 역량을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과 게임의 제품성을 검증하는 방법 모두가 포함되어야 해요. 이걸 준비하지 않는 한 저를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저를 넘는 한들 어차피 다른 경영진에게 걸릴 것이 확실하니까요. 열심이나 신뢰는 기본이지 장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맡겨주면 잘하겠다 이런 거는 의미 없고 게임 개발 방법론과 개발 과정에서 검증 방법론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팀의 역량을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과 게임의 제품성을 검증하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 엘린 원정대 서비스 중지라는 돌불에 걸려 넘어졌던 강상욱 PD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서를 김강석에게 들고 왔다. 온라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에는 대전 게임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김강석은 게임의 수익보다
유저에 집중하겠다는 강상욱의 포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본질적인 아이디어에 의문을 표했다. 첫째, 게임 산업은 본질적으로 제품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게임의 재미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PD는 어떻게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수준 높은 고민을 하고 설득력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게임의 흥행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전과 같이 특정 장르로만 플랫폼을 채우려는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온라인 게이머들은 생각보다 어떤 합리적인 전략에 의해 몰이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임을 갈아타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게임 요소에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어떤 서비스 어떤 아이디어든지 유저가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경영진이나 유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CEO로서 팀장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병규 이제 의장이 또 이제 인재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이 보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산업 인재에게 자발적 동기와 의지는 특히나 중요하다. 어려운 도전일수록 애매한 업무일수록 그렇다. 성공을 추구하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기꺼이 배울 각오를 갖춰야 한다. 블루홀은 한국 최초로 PC용 게임을 콘솔에 포팅하는 데 성공했다. 콘솔 포팅 프로젝트 초기 경영진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리라 예상했다. 그간 도전 사례는 많았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콘솔 포팅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소요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도전을 시작한 블루홀의 인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블루홀뿐 아니라 게임업계 전체가 콘솔 포팅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런 일이 지식산업에서는 너무나 흔하다. 실패가 뻔해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경영진이 일부러 선택하고 지시할 리 있었을까? 회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면 블루홀의 인재들이 지난한 개발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콘솔 포팅 프로젝트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인재들의 자발적 동기와 의지는 지식산업의 근간이다. 지식산업에서 실패는 흔하다. 시행착오는 더욱 빈번하다. 시행착오와 실패는 쉽게 관리되는 영역이 아니다. 제조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식스시그마는 지식산업의 핵심이 아니다. 지식산업은 인재의 책임, 자율성, 의지 등이 중요한 산업이다. 첨단 제조업도 제조업이라는 점을, 제조업과 지식산업은 근본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2016년 넘어갑니다. 이제 자금 압박과 영토 확장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한 해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원작자 영입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틀그라운드 원작자를 배틀 로얄 게임의 원작자를 영입하면 프로젝트를 승인하겠다고 영입하게 되고요. 속도가 완벽함을 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테라의 5년을 돌아보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현금으로 꽉 막히고 비상체제를 막 낳고 T2가 이제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상근을 남기게 되고요. 검증된 제작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합군의 길이 쉽지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 퇴사하고 재미와 흥행의 상관관계가 뭔지 그걸 찾아내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계획처럼 잘 안 되고요. 위험 신호는 계속 다가오고 제작 리더십은 번아웃되고 엄중한 현실로 되게 쉽지 않았고요. 경영을 이해하는 것도 서로 이제 직원들과 경영진이 마음이 같지 않았고 자금 압박과 영토 확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전우들도 있었고 남은 자들은 고투를 하고 있었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격과 리더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고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장병규는 마지막으로 블루홀 구성원에게 책임의식을 주문했다. 제작 무사는 정도는 다르겠으나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작 라인 드랍에는 제작 리더십이 가장 크게 책임집니다. 마일스톤에 참여한 경영진도 책임있죠. 그런데 해당 제작 라인의 구성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성원 중에 나는 시킨 일을 잘했다. 그러니 내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틀렸습니다. 제작 라인은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쉽지 않은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대부분 실패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영진은 앞으로도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블루홀 경영진은 BLT에서도 보셨겠지만 가급적 많은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잡음이 들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투명성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경영진의 말과 발표를 곡해 해서는 안 되고
블루홀 전체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깊이에 고민해야 최대한 서로 비슷해져야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보가 유의미하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예. 또 이제 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정병규가 블루홀이 기존 오너 중심 회사가 아닌 이사회 중심 회사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물론 오너 중심 회사에도 이사 회사가 있지만 형식은 유사할지라도 실제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에서 둘은 서로 달랐다. 블루홀이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원들과 나눴던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예. 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업이나 오너 시스템의 폐해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한국 경제 체계 대부분이 오너 시스템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오너 시스템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오너 시스템을 싫어해도 실은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오너 시스템도 빠르고 장기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블루홀이 장병규와 동일시되고 장병규가 말하면 그에 맞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저는 오너가 될 역량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블루홀이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위해서는 기존 오너 중심 회사들과 달라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이사회 의장에게는 이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 있고 이사회가 관여하면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에 맞게 균형과 견제를 통해 회사가 굴러가야 됩니다. 위임. 누군가에게 역할과 책임의 일부를 위임할 때는 그가 조직을 위하는가 누군가 주어질 역할과 책임에 비춰볼 때 역량과 경험이 적절하고 학습하여 성장하는가 팀으로 협업을 잘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의 답이 긍정적이라면 맡기고 맡긴 이후에는 한동안 무조건 밀어줘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세부적인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각자의 장점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세에 영향이 없다면 함부로 관여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세 분이 블루홀의 주요 구성원이 되어주시기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즐거워하시기를 본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 이상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회사는 다른 블루홀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원들과 주고받은 얘기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장병규 의장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짧게 보고 또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건데요. 지난 20년 이상 경영과 관련된 책과 글을 읽으면서 생긴 버릇이 있다. 다양한 회사에 특히 해당 시대에 주목받는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면 회사의 특성에 이어진 단점을 발견하는 버릇이다. 책과 글은 대개 장점만 다루는데 어떤 회사든 장점만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상적인 조직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적합한 조직은 누군가에게는 악몽일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조직은 혼자 달성하기 힘든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시스템이다. 크고 위대한 무언가를 지향할수록 좀 더 다양한 역량, 경험, 역할, 책임, 절차, 구성 등을 요하고 이를 조합할 때 이상적인 장점만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경쟁력 상실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태된다. 이상적 조직은 없기에 조직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한다. 조직도 나도 변하고 성장하기에 지금 나에게 적합한 조직이 미래에는 아닐 수도 있다. 조직에 애정이 있다면 다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되 다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하나, 의견 충돌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논쟁의 기준이 근본적이라는 하나라는 점을 공공의 선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에서의 논쟁 기준은 조직 전체 그림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인가여야 한다. 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특히 조직이 클수록 변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인식해야 한다. 국지적 이기심이나 단기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셋, 조직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의외로 조직이 아니라 특정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제도나 절차로 풀기 힘든 문제도 많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와 기술이 변화가 빠르고 글로벌 경제에 노출된 한국은 이제 평생 직장의 나라가 아니다. 조직과 내가 다르다면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이제 2017년을 맡게 됩니다. 프로젝트 배틀그라운드 이제 2017년 맡게 되는데요. 2017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핵심 멤버들 한번 보시고 약속과 편지, 마지막 마일스톤, 떨어진 체력, 10년의 감회, 온도차, 평가 등급 S, 결승선을 향해 관역하와 살, 약속한 만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7년이 되면서 네,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그 한 해를 맞게 되는데 2017년 새 김광석은 강병규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올해 가을이면 제가 약속했던 CEO 3년 임기가 끝납니다. 더 이상 CEO 역할을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보려 했는데 블루홀 식구들에게조차 인정을 못 받고 현실에선 돈만 축내고 있네요. 예, 이러면서 이제 그 김광석이 이제 CEO를 물러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김광석은 스스로 좀비가 됐다고 얘기했다. 장병규는 그와의 약속을 재확인한 뒤 김광석을 불러오려는 일터로 다시 돌려보냈다. 벽두부터 김광석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2016년 입사자 175명, 퇴사자 204명. 입사한 사람보다 퇴사자가 더 많았던 거죠. 피플팀에서 보내온 지난해 입사와 퇴사자 자료였다. 창업한 후로 한 해 200명이 넘는 직원이 떠나긴 처음이었다. 2015년에 비해 입사자가 38명 감소한 반면 퇴사자는 81명 늘어났다. 블루홀 전체 직원이 415명인 상황에서 204명 퇴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플팀 의견에 장병규는 김짓 괜찮다는 신용을 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 파트에서 잘 견뎌주셨다고 생각하는 2016년이네요. 좋든 싫든 블루홀은 변화가 필요했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 생각합니다. 피플팀이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피플팀을 위로하면서 또 한 해를 맞게 되고요. 황철홍은 퇴사 소감을 적은 메일을 보냈다. 이제 같이 창업 멤버였던 아트 팀장이죠. 그분이 그거를 같이 읽는데 블로를 처음 창업할 때부터 멤버로 참여하여 어느덧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날 동안 블로홀과 함께 해왔습니다. 모든 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테라를 출시했던 일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테라 출시 후 휴식기를 거쳐 혁신적인 MMO를 개발하기 위해 다시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모바일 시장이 급격히 게임 시장이 급격히 모바일로 재편되면서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총력을 집중했던 모바일 게임 개발도 경험 부족으로 난항 끝에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과정을 떠나 결과적으로 이런 실패 책임이 제게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진 역량이 좋은 성과를 만드는데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블루홀이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시간의 깊은 고민 끝에 블루홀에 더 이상 누를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저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블루홀을 떠납니다. 이 결정이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돼 여러 차례 망설였지만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다시 블루홀과 함께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곁에 있지는 않겠으나 당분간 주요 주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제작 리더십 여러분과 경영진께 매우 죄송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메일로 대신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계획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같이 창업 멤버가. 그렇지만 또 이제 회사는 또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10년을 2017년 3월 블루홀 10주년 행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요. 장병규가 이제 10주년 이제 소회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이면 다양한 감회가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냥 덤덤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이구나. 나이가 이제 좀 들었구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이 2007년 거창한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음에 욕심에 나도 큰 회사 하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공동 창업자들이나 초창기 구성원들처럼 뭔가 치열한 고민을 했던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게임 제작업에 대한 깊은 사색은 없었던 것 같고 블루홀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질곡의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여부를 조금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하튼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하는 건 왠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블루홀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게임 제작의 명가입니다. 최초 비전인 MMORPG 명가에서 다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저와 경영진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비전을 달성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 게임 제작의 명가는 치열함과 장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직군이 일하는 게임 제작의 복잡도는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겁니다. 게임 제작과 관련된 기술은 정말 나날이 발전합니다. 게다가 디테일에 충실하지 않은 기능과 스펙에만 충실한 게임은 고객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하는 업은 치열함과 장인 정신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게임 제작의 명가는 시행착오와 도전을 해야 합니다. 게임은 결국 재미이고 이성과 합리뿐만 아니라 본능과 감성인데 그런 고객의 니즈는 계속 변하고 발전합니다. 고정적이지 않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변하고 지형적, 문화적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미의 본질을 파악하고 새로운 게임의 장르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합니다. 도전, 시행착오, 그에 따른 실패. 솔직히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도전해야만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게임 제작의 명가는 축적과 인내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KBS에서 조선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제목이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블루홀이 생각나더군요. 우리는 축적된 시간을 돈으로 사서 쓰기도 합니다. 올해의 게임 상을 받은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그래픽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게 게임의 중요한 감성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또한 게임 제작 프로세스도 혁신할 수 있죠. 우리가 자체 그래픽 엔진에 도전하려면 정말 많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이지 인내의 과정이겠죠. 게임 제작의 명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축적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치열함과 장인정신, 시행착오와 도전, 축적과 인내, 단어만 들어도 힘들지 않으신지요? 이 업을 알면 알수록 참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게임 제작의 명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고객의 인정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자부심에 더해 고객이 우리를 명가로 인정해줘야 명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부심에 더해 고객이 그래 너네 게임 좀 만들지라고 인정해주는 회사, 블루홀은 그런 회사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인정까지 가는 길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둘러싼 현실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블루홀이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루홀이 적당히 좋은 회사라 생각하고 취직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블루홀은 게임 제작에 평생 헌신할 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명가가 되기 위한 자존심을 갖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소 긴 스피치를 맺으며 당부드립니다. 저는 블루홀이 게임 제작의 명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비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루홀의 일상이 그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10년도 멋진 항해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10년이 된 소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새 비전 게임 제작의 명가가 적힌 배너와 현수막이 보였다. 비전을 설명하는 설명서도 만들어졌다. 게임 제작의 명가 블루홀의 꿈은 존경받는 제작 리더십과 품격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명작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임이 전 세계 유저들에게 재미와 감동, 행복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작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은 제작 리더십이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할 것입니다. 강력한 제작 연합을 구축하여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장르의 제작 라인을 갖추고 시너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게임 제작에는 재미보다 인내가 우선합니다. 명작 게임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고 인내의 시간을 쌓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성공의 과실을 나눌 것이고 성장과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과 유저에 대해 학습을 멈추지 않는 동료, 품격 있게 협업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게임 제작을 평생업으로 생각하며 유행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동료와 함께 블루홀을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주년 행사를 하고요. 예. 김창완은 블루홀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평가 등급 S를 받는 직원이 됐다. 김창완이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되게 이제 히트친 주역이죠. 경영진은 서둘러 김창완의 요구대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위한 별도 조직을 꾸렸다. 김창완이 본부장을 맡고 브랜든 그린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앉았다. 또한 개발실과 게임 디자인 팀, 액션 앤 건플레이 팀, 개발팀,
QA 파트, 스페셜 엔지니어링 팀, 아트 팀 등이 배틀그라운드만을 위해 새로 구성됐다. BRO 팀은 PUBG, 플레이어 언논스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PUBG는 플레이어 언논스 배틀그라운드. 이걸 따서 이제 PUBG고요. 브로 팀은 PUBG로 이름을 바꾸고 블루홀의 자회사로 재정비에 착수했다. 조직 구성에 대한 김창완의 요구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먼저 임시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한시적으로 계약직이나 타부서 파견, 임시조직 형태로 펍지에 몸담은 사람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만들고 정규조직 발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미래가 불안해서는 오너십을 가지고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고민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억지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니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은 모두 조직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직을 정비를 했고요. 새 조직 펍지의 수장이 된 김창완이 팀원들에게 변화를 알렸다. 본부 승인을 시작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조직이 실이나 팀과 같이 위기가 생겼습니다. 더 큰 일을 해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조직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축포는 지난주 화요일 회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떤 개발자도 마주하기 어려운 기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e스포츠를 목표로 달릴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계속 축포를 쏘면서 여유를 부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간의 공로와 기여를 인정하면서 일도 안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며 이뤄낸 것보다 더 큰 성취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기억하세요. 여러 사람이 제가 미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 비전이 실현되기 전에 미친놈을 벗고 인간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발 초기부터 수평적 조직, 오픈마인드의 투명한 정보 전달을 큰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진 못했지만 이런 기조가 있었기에 외국인을 포함한 이질적인 많은 사람의 결과물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합류할 것입니다. 더 큰 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해야 할 일과 기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일찍 팀에 합류했다고 텃세를 부리거나 소위 정치나 권력, 사적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거나 성과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거나 남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일만 본인의 것이라는 원칙으로 팀원을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직위와 연차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열어주는 일을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위란 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의 자리입니다. 효율을 위해 여러 결정 권한이 주어지겠지만 직위를 막론하고 치열한 토론은 여전히 장려될 것이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제가 결정할 겁니다. 직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위임되었을 뿐입니다. 권한을 일이 잘 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세력 싸움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이뤄낼 것이라는 점. 네. 이렇게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사업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회사를 이끌어 갔고요.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최단 기간 100만 장 판매 기록을 쓰면서 괴물 게임으로 올라섰다. 김창완은 이 소식을 팀에 전하며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만 장이 팔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하루 동시 접속자 수가 12만 명이 넘은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건 매우 어렵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아마 조금 더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개발 과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이어질 겁니다. 컨텐츠 사전 테스트 기간도 늘릴 겁니다. 당연한 수준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엔 하나의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빨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이 만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과정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스트레스 없는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과정은 목적이 되어버려 고객을 바라보는 일은 뒷전으로 밀릴 겁니다. 고객보다 절차를 우선하는 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객전도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일을 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요. 네.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39일 만에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했다. 동시 접속자 수 14만 명을 달성하며 스팀 내 인기 게임 순위에서 1, 2위를 다퉜다. 펍지는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16만 명이 접속하는 게임 서비스를 매주 업데이트했다. 예,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예, 그리고 2017년 상반기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13주 만에 누적 매출 1억 달러, 판매량 400만 장을 돌파했다. 전체 판매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미국 24%, 중국 19%, 러시아 6% 순이었다.
스팀 동시 접속자 수는 23만 명을 기록했고 트위치 동시 시청자 수는 최고 35만 명을 찍었다. 전체 시청자 15%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매일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시청한 셈이었다. 7월 판매량은 600만 장을 넘으며 2017년 스팀 유료 게임 가운데 100만 장이 넘게 팔린 유일한 게임이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신화를 계속 이렇게 써나가게 된 거고요. 2018년 배틀그라운드는 블루홀이 그토록 말았던 매출 10억 달러짜리 게임이 됐다. 그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료 게임을 통틀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일을 한 겁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블루홀은 크래프톤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름은 중세 유럽 장인들의 연합 크래프트 길드에서 창안했다. 연합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기 위해서였다. 명작 게임 제작에 대한 장인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의 끊임없는 도전, Keep the Craftsmanship on 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게임 제작의 명가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겠다는 뜻도 녹였다. 로고는 장인연합의 상징인 깃발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연합체계에서 각 스튜디오를 책임지는 제작 리더십이 독립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스튜디오 간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펍지 대표 김창완은 2020년 크래프톤 대표에 선임됐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장병규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초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의 지대한 도전과 노력의 결과겠지만 어쩌면 바람처럼 우연히 시작될 수도 있다. 비범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람을 일으킨 노력과 조직, 아니 그 이상을 바쳐야 할 수도 있다. 최초라는 것은 관습, 기존 질서, 기존 조직과의 투쟁이다. 최초이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의 기존 믿음과 싸워야 한다. 기득권이 만들어둔 질서를 흔들 수밖에 없다.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수많은 구성원을 독려하고 필요하면 조직 구성원을 전폭적으로 물갈이해야만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현실적 타협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의심의 반복이다. 따라할 것이 없으니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심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확신범이 되어간다. 하지만 자만과 강한 확신은 오히려 나락의 입구입니다. 의심과 확신이 선순환을 이룬다면 최초의 길은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악순환을 이룬다면 성공은 찰나일 것입니다. 최초일 경우 예측보다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해야 된다. 최초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계획하기 힘들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심지어 두렵기도 하다. 본질적인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항상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도전을 병행해야 하며 국지적 전투에서 지는 것을 수많은 시도에서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초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전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최초로 도전하는 사람과 팀을 응원하고 품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초로 도전하는 다양한 조직을 우리 사회가 담을 수 있으려면 최초의 특성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깊이 인식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가 아닌 최초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크래프톤 웨이 배틀그라운드 10년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